검찰은 이 조선일보 기자랑 명태균이 수시로 연락을 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 수사 보고서에 작성을 해놨고. 아니 어떤 녹취록을 받았는데 정말 이게 불법이고 잘못된 행동이면 보도해야죠. 그게 네. 언론 윤리예요. 정리해 주시고요. 네. 영화 그 내부자들이 생각납니다. 영화 내부자들. 마지막에 손 잘리잖아요. 아니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이 검찰 변수가 이제 초특급 태풍이 돼버린 거야. 여기서 반짝이가 들어간단 말이오. 맞습니다. 이게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왜 명태균은 하고 많은 언론사를 두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를 건넸을까? 요 비밀을 오늘 밝힙니다. 그래요? 자, 주진우 기자가 그 USB를 받은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한 장면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 안에 녹취가 있고 이 문자가 있는데 그걸 왜 보도를 안 하셨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보도할 때 동의를 받고야 되는데 알려달라고 여러 번 조선일보한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걸 엉뚱한 데에다 카드를 보니까 그분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자, 과연 왜 조선일보 기자, 저 기자에게 줬을까? 저 기자는 과연 누굴까? 그거 모르죠. 전문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좀 정리를 해. 저는 사실 주진우 기자가 이 얘기를 하길래 나오는 걸 보고 혹시 그 선배인가? 그 정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죠. 어. 주진우 기자한테.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예상이 딱 맞았던 오.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썼던 책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고발사주 사건을 2021년 9월 2일 날 처음 보도를 했는데 그날 보도를 하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 후에 일간지에 다니는 선배 기자 하나가 전화가 와서 혁수 씨 우리 총장님 편이잖아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써놨는데 동일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관련해서 보도를 했더니 예. 바로 이 기자가 전화 와서 혁수 씨 왜 그래? 우리 윤석열 총장님 편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저분이세요. 와, 그게 기자냐? 아니지. 그때 당시에는 조선일보 소속은 아니었고 그때는 인사 아니었어요. 소속이었고요. 와, 그래서 이제 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이 선배랑 나눴던 대화들을 이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1월 달에 2020년 11월 달에 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죠. 네네, 추윤 법무부 갈등 장관이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징계를 청구를 합니다. 네. 당시에 사유가 6가지였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는 아마 한 가지인가 두 가지가 없어졌을 거고 네. 재판 가서도 이제 하나가 또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사유 중에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일보 사주 만난 거? 아니요 성명불상자를 통해 조선일보에다가 그 감찰 게시 정보를 넘겼다. 네,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감찰을 시작한다는 내용 자체가 이제 감찰 정보에 해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6가지 사유를 놓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쭉 보는데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명불상자 대체 누군가. 그래서 제가 우리 김 선배한테 전화를 했죠. 느낌이 온 거예요. 혹시 선배예요? 그랬더니 난 거 같아. 라고 하면서 나는 정말 총장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라고 했던 게 있죠. 네, 그래서 감찰 게시 정보를 이 기자에게 총장이 넘겼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본인 말에 이건 따르면. 그러면 의혹이 아니네? 기사를 쓰게 만든 거네. 네. 주고. 근데 이제 이게 밖에 알려 그래 반발이 나올 수가 없고. 그렇지. 그럼 갈등을 키워. 언론 플레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대박이는데? 조선일보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뭐 친 이제 문 검사인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제 윤석열한테 문자로 통보를 해서 감찰 개시 사실을 그냥 통보해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그때 한동수 부장이 좀 공격을 많이 당했죠. 한동수는 뭐 우리 법 출신이고 뭐 이러면서 뭐 성향이 뭐 이런 식으로 공격까지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에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이거였다라고 이제 추정이 됐는데 확실한 거는 뭐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근데 정확한 거는 윤석열이 이제 그 선배한테 이 감찰 개시 정보를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네. 와. 그러면 그때는 그때는 갈등 때부터 동맹이가 그러니까 그렇죠. 오래전부터. 그러면 그때는 이 김 선배라는 분이 조선일보에 있었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언론사는 어딘지는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아니, 예, 뭐, 예. 기자님은 다 아시겠지만. 나왔죠. 그거 지금. 찾아보면 나오는데. 아.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 딱 터지니까 이거 왠지 그분 같은데 아. 싶었던 거죠. 전혁수 네. 기자는 본인이 그 직접 알고 그 당사자를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명태균 씨가 이 기자한테 USB를 준 시점이 지난해 10월입니다. 10월. 지난해 10월 명태균 게이트가 불이 막 붙어서 폭발 막 하고 있던 때였어요. 네. 조선일보도 엄청 비판적으로 쓰고 하던 때였어요. 근데 USB를 하고 많은 언론사 중에 왜 조선일보를 줬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사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윤석열한테 아니면 김건희한테 얘가 전달할 수 있을까 테스트 안 했겠어요? 녹음 파일을 저는 들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증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면 본인이 뭐 윤석열과 통화했던 거랄지 여러 가지를 증명시켜주지 않고 명태균 스타일이 그거 확인 없이 그냥 조선일보니까 줬다? 아닙니다. 근데 저도 놀란 게 너무 잘 골랐어요. 아. 완전하게 정확하게 고른 거예요. 용태균은 그 정보를 아니, 어떻게 또 알았을까? 근데 아니 대단하네. 오늘 주진우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와. 이 기자가 원래 법조 쪽도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이 관련된 취재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1박 2일 내려가서 창원에서 명태균 씨하고 같이 있으면서 취재를 계속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내가 대통령과 친하다. 내가 직접 가깝게 뭐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서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믿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진우 기자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근데 인터뷰에. 그거를 명태균 스타일상 그럼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나도 근데 알고 확인을 있어야 했을 되는데 거예요. 그게 어. 아닙니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그 1박 2일 동안 아마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혁수 기자는 그 사람을 추측하고 한 대 딱 맞았잖아요. 저희가 또 확인한 거는 이제 오늘 6시 안에 뭐가 나갈 텐데 검찰은 이 조선일보 기자랑 명태균이 수시로 연락을 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 받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 수사 보고서에 작성을 해놨고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니까 10월 달에 전달을 했는데 명태균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이 10월 31일이었어요. 그럼 10월 31일까지 그 사용했던 폰을 더 압수해서 포렌식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아까 의원님들 전화번호도 뭐고 다 나온 건데 그와 별도로 지금 이 조선일보 기자 여러 기자들이 있죠. 저기에 보면 주진우 저도 기자도 있고 전혁수도 있고 뭐 있는데 유독 조선일보 기자와는 굉장히 친근하게 소통을 하고 네. 실제로 두 건의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이제 명태균이 소스를 줘서. 아, 네네. 그렇다면 검찰이 10월 31일에 명태균의 폰을 추가로 압수를 했는데 딱 보니까 조선일보에 넘어가는 그 부분의 날짜가 수사 보고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일부러 뺐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다른 폰이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합리적인 의심으로 봤을 때 검찰이 저걸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폰을 압수했으니까 딱 이 기자와 소통하고 앞단에 하고 기사가 2개 나오고 심지어 이 기자가 기사 오늘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먼저 보여줍니다. PDF 파일을 지면에 나오기 전에 그거는 통상 그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뭐 잘 안 하는 건데 굉장히 이렇게 스킨십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10월달에 받았다고 조선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네. 이 둘이 만나고 하면 당연히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간이 끊겨버려요. 검찰 수사 보고서에. 아.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와, 그 이상하네. 10월 15일까지만 딱 있고 16일부터 31일의 기록이 없어요. 와, 이상하다. 약간, 이상해. 그 선배랑 이제 좀 추억을 되살려 보면 네. 제가 옛날에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좀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총장하고 이제 스트레이트로 통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밑에 있는 검사들은 몰라도. 그래서 선배한테 고민을 토로했죠. 선배 이런 게 좀 난 궁금한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A4 용지 한 2장 분량의 반론을 이렇게 주셨어요. 반론을 받아가지고 총장이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그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카톡으로 딱 긴 장문으로 이제 저한테 딱 넘겨주시더라고요. 그 대화 나누고 이후에 그걸 보내줬다는 그렇죠. 거죠. 아, 그러니까 전혁수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그렇게 보내주더라고. 그분이 대신해서. 그렇죠. 대변인이네. 네, 그런 뭐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심각하다. 거의 뭐 일심동체. 아니, 뭐 합니까 언론학자님?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 왜 여기다가 화를 그러니까 풀고 내가 그럽니까? 어쩌라고. 아, 이런 언론 환경에서 뭔 대한민국 정치가 안 썩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뉴스타파처럼 저렇게 잘하는 언론사는 있지만 조선일보처럼 물론 그 사람이 그 전에 다른 언론사에 있었다고 하니까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해명이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동의를 받아서 보도를 해요? 아니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보도하는 거예요. 동의가 없어도. 아니 어떤 녹취록을 받았는데 정말 이게 불법이고 잘못된 행동이면 보도해야죠. 그게 네. 언론 윤리예요.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동의 안 했다고 보도를 안 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언론학자 책임이에요. 네. 아주 예리하시죠. 뭘 가르치는 사과드리도록 거야. 하겠습니다. 예. 와, 진짜 너무하네. 그러니까 그때 추윤 갈등이다 뭐다 할 때 윤석열이 다 압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추가로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이제 고발사주 사건 한참 수사가 진행되던 때 중간에 연합뉴스 TV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 특정 기자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뭐 수사를 하려고 한다 공수처가. 아, 이런 얘기가- 공수처가 예, 네.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막 언론들이 막 공수처가 기자까지 막 수사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아. 그때 이 선배가 갑자기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예,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재가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압수수색에 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정황들이 있어서 아, 이 양반 또 왜 탈퇴하지? 이제 그 생각을 저는 좀 했었죠. 아, 진짜. 영화에 나올 만한 캐릭터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정도면 영화의 캐릭터로 아주 센 캐릭터로 나올 수 있겠다. 저한테는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어쨌든 오늘 동시 상영으로 영화 한 두 와, 편씩 이거 두 봤어요. 편이 나와버렸네. 그러네. 와, 이거는 진짜 영화 그 내부자들이 생각납니다. 영화 내부자들. 마지막에 손 잘리잖아요. 아니 이제 네. 백윤식 그 했던 그 네. 무슨 광희 그 영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혀를 잘라야 돼. 네. 네. 아니, 그건 올드보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분노할 만한 뉴스가 또 있거든요. 말씀을 한 조곤조곤 하는데 내용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는 내용들이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런 거 왜 그동안에 함구하고 있었어요? 아니 함구한 게 아니라 기자는 자기 얘기를 자기가 기사를 쓰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아, 그랬습니까? 예. 네. 미꾸라지네. 기꾸라지. 기꾸라지 맞잖아요. 칼럼 형식으로 쓸까 하다가 아. 그냥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얘기한 게 좋겠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지금 제일 문제거든, 이게. 맞아. 제일 문제잖아. 제일 큰 문제. 검언 유착, 정언 유착. 맞아요. 아니 근데 아. 이런 얘기보다도 저는 검찰을 지적하고 싶은 게 명태균 씨가 그렇다면 그 USB에 윤 대통령 부부의 그 통화 녹음 파일을 언제 담았냐? 언제 담았을 것 같습니까? 이 작년에 뉴스토마토 보도 생기고 내가 이거 무기로 만들어놔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2023년에 만들었습니다. 에? 검찰이 네. 그 만들어가지고 PC에 넣고 언제 몇 월 며칠에 플레이했는지까지 검찰이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아. 2023년 4월과 7월에 왜? PC에 플레이 다 해서 미리미리 다 그 평소에 빼놔서 보관하고 있었고 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추가로 보강한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한 추가 USB를 만든 거예요. 아. 지금 USB 두 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깡통 로봇 모양의 네, 그 로봇 USB가 모양. 이제 검찰에 제출된 거고 네. 명태균 씨가 추가로 보완해서 보강해서 만든 두 번째 USB는 제출이 안 된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건데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것이다라는 것을 검찰은 다 알고 있었는데 와. 그렇다면 내가 지난해 11월에 이 모든 정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해서 파악했다 수소보고서에 적었다 그러면 3차 압수수색, 4차 압수수색을 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안 중요한 하잖아요. 지적이지. 안 하고 예. 면담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 이거 주실 거냐. 이 과정에서 뭐 전자레인지 얘기도 뭐 아. 돌려서 뭐 폐기 얘기도 나오고 한 거예요. 면담을 하는 면담 보고서가 있는데 그 면담 보고서에 아까 먹은 저 라면 주식한 저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수사가 김건희 앞에서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가면 검찰이 이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제 대선 한복판에 뛰어드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이 검찰 변수가 이제 초특급 태풍이 돼버린 거야. 여기서 반짝이가 들어간단 말이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앞으로 대선판에 그렇습니다. 기운들 나는 이 네. 후폭풍은 나 짐작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누가 제일 기다리냐? 한동훈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